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김편입니다. 오늘은 미국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의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 D11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데피니티브 테크놀로지, 흔히 줄여서 데프텍이라고 불리는 이 제작사는 폴크 오디오를 설립한 엔지니어 샌디 크로스가 1990년에 설립한 미국 하이파이 스피커 제작사입니다. 모기업은 사운드 유나이티드인데요. 같은 계열사로는 폴크 오디오를 비롯해 데논과 마란츠, 클라세, 그리고 지난해부터 한솥밥을 먹고 있는 B&W가 있습니다. 데프텍은 무엇보다 스피커 후면에 유닛을 단 바이폴라 설계와 액티브 서브 우퍼를 스피커 안에 집어넣은 디자인으로 특히 홈 시네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돌비 애트모스와 오라 3D 재생을 위한 하이트 모듈 역시 이들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제가 보기에 D11 스피커 상판에 붙은 패시브 라디에이터 역시 이 하이트 스피커 모듈에서 착안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D11, D9, D7으로 구성된 디맨드 시리즈는 2018년에 나왔습니다. 모두 2A 스탠드 마운트 타입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D11이 가장 큰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사진보다 훨씬 고급스러운데요. 이는 샌드 블라스트 마감에 전면 알루미늄 배플이 상당히 매끄러운 감촉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MDF 인클로저 역시 5겹의 하이글로스 마감을 채택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D11은 2A 스탠드 마운트 스피커입니다. 위부터 살펴보면 1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 6.5인치 폴리프로필렌 콘 미드 우퍼, 그리고 스피커 상판에 부착된 패시브 라디에이터 구성입니다. 때문에 일반 스피커에서 보이는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는 따로 없는 스피커가 되겠습니다. 공식 임피던스는 8옴, 감도는 90dB, 주파수 응답 특성은 마이너스 3dB 기준 61Hz에서 22kHz를 보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트위터 알루미늄 진동판을 이들이 직접 만든다는 것과 트위터가 미드우퍼 중심축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5도 비껴난 곳에 장착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오프셋 배치는 트위터에서 나온 고역 주파수가 전면 배플 표면에 반사돼 음을 교란, 왜곡시키는 회절 현상을 줄이기 위한 설계입니다. 유닛과 배플 모서리 사이의 거리가 동일할수록 회절 현상은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트위터와 미드우퍼 가운데 장착된 웨이브 가이드도 주목할 만합니다. 트위터에 붙은 웨이브 가이드는 2020 웨이브 얼라이먼트 렌즈, 미드우퍼 가운데에 두툼한 손잡이 모양으로 부착된 것은 리니어 리스폰스 웨이브 가이드라고 명명이 됐는데요. 트위터 렌즈는 보다 디테일하고 소프트한 이미지를 잡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스위트 스폿을 벗어나더라도 선명한 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도 합니다. 이에 비해 미드우퍼 웨이브 가이드는 리니어 리스폰스 말 그대로 중저음의 균등한 확산을 돕습니다. 그런데 미드우퍼 웨이브 가이드 아래쪽을 보면 소프트 재질의 작지만 도톰한 서라운드가 둘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데프텍이 BDSS, 즉 밸런스드 더블 서라운드 시스템이라고 명명한 이중 서라운드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진동판과 바스켓을 붙잡아주는 바깥쪽 서라운드 말고도 안쪽에 또 하나의 서라운드를 만들어 진동판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돕고 공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동판에 생긴 쓸데없는 공진을 안쪽에 추가된 서라운드를 통해 소멸시키는 원리입니다. 끝으로 D11 상판의 패브릭 그릴 안쪽에 숨어있는 패시브 라디에이터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그릴 안쪽에는 가로 6인치, 세로 9인치의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숨겨져 있는데요. 실제 D11 시청 시에 느꼈던 저역의 풍부한 양감과 단단한 질감은 이 넓은 패시브 라디에이터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D11은 어떤 소리를 들려줬을까요? D11 시청에는 같은 계열사인 마란츠의 CD 플레이어 CD6007과 인티앰프 PM6007을 동원했습니다. CD6007은 일본 아세이 카세이의 24비트 192kHz 사양의
AK4490 칩을 장착했고 헤드폰 앰프도 내장했습니다. 또한 동축과 광 단자를 통해 디지털 출력을 할 수 있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PM6007은 8옴에서 45W, 4옴에서 60W를 내는 클래스 AB 솔리드 인티 앰프이며 MM 포노 입력과 동축과 광 입력 단자를 통해 디지털 입력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장 덱은 CD6007과 동일한 AK4490 칩을 쓰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레이 찰스와 노라 존스가 부른 Here We Go Again을 들어보면 D11 스피커의 소리 특성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음이 두텁고 저음이 묵직하다는 것인데요. 정말 8옴에서 45W 그리고 이만한 크기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몇 번이나 확인해야 했을 정도입니다. 이 밖에 음수가 많고 두 보컬 목소리에서 온기가 돌았던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곡으로 레이 브라운, 몬티 알렉산더, 러셀 말론의 Fly Me to the Moon에서는 이 스피커의 해상력과 대흡 밸런스가 돋보였는데요. 베이스, 피아노, 기타가 정말 제 앞에서 연주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피아노의 맑고 깨끗한 고음이 지금도 기억에 남을 정도입니다. 이 밖에 세 악기의 윤곽선이 아주 선명했다는 점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카라얀이 베를린 피를 지휘한 시벨리우스의 핀란디아를 들어보면 정말 뭐 이런 조합이 있나 싶을 만큼 덩치와 스펙, 가격대를 배반하는 음과 무대가 펼쳐집니다. 매끄러운 소릿결, 깊게 내려가는 저음의 웅장한 스케일, 그리고 풀 오케스트라 음이 쏟아질 때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만약 이 D11과 CD6007, PM6007의 소리 특성을 단번에 알고 싶은 분들은 이 핀란디아를 반드시 꼭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실 D11은 예전에 리뷰를 하면서 크게 감탄했던 스피커인데요. 이번에 소스 기기와 앰프를 바꿔서 들어봐도 그 가성비 사운드는 그야말로 넘사벽 수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깜짝 놀랄 만한 저역의 양감과 밀도감, 그리고 악기들의 정교한 이미지, 여기에 드넓은 사운드 스테이지까지 펼쳐지니 정말 이 가격대 스피커가 맞나 싶습니다. 마란치의 CD6007과 PM6007 조합도 아주 당찬 실력을 선보였는데요. 과연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마란치의 내공이 깃든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편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